이거를 지금부터 해야 되나요? 라고 하시는데 문법이 어른들이 생각하시는 부분처럼 그렇게 한 번에 들어오지 않아요. 중1, 중2, 중3, 고1, 고2, 고3 갑자기 양을 30%에서 100%, 200% 준다라고 했을 때 그걸 다 쳐내야 되거든요. 그러려면은 최대한 아이들이 끌어올려줘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절대 빠르지 않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이들이 그때 가서 너무 숨이 턱턱 막히게 한 번에 이제 몰아서 넣으면 너무 힘들거든요. 그래서 지금부터 자연스럽게 스며들게끔 준비를 시킬 필요가 있다. 안녕하세요. KNS어학원 서하신 부원장이고요. 특히 특목고 최상위 초등 때 영어 얼마나 해야 될까? 어느 정도까지 준비를 해야 될지 상당히 궁금하실 수가 있어요. 방향을 어떻게 잡아야 되고, 그리고 여기에서는 또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는지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어머니들이 많이 걱정을 하시잖아요. 저희 아이가 열심히 하는데 성적이 안 오르는 것 같아요.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좀 그렇게 보여요. 사실 영어 실력 점수가 오르는 게 점수가 5점에서 10점, 10점에서 20점 이렇게 팍팍 오르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생각했던 것만큼 기대한 만큼 나오지 않았을 때 실망감이 커요. 그런데 저는 이거를 좀 장기적으로 봤으면 좋겠습니다. 왜냐면 분명히 아이는 열심히 하고 있어요. 제가 봐도 열심히 하고 있고. 그렇지만 점수에 반영되기까지는 시간이 좀 필요하고요. 그리고 동일한 어드밴스 레벨로 들어왔다 하더라도요. 어드밴스의 범위 레인지가 있잖아요. 그러면 아이들마다 그 전에 했던 공부의 스타일과 학습량이 달라요. 그래서 정말 턱걸이해서 어드밴스에 온 학생이 있고요. 정말 챌린지에 가까운데 약간 뭔가 조금 부족해서 어디에 있는 학생이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1개월 공부해보고 3개월 공부해보고 이건 좀 안 오르는 것 같다. 옮겨야 되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는 조금 더 시간을 두고 기다려 주시고요. 일단은 학원을 새로 옮겼다 라고 한다면 6개월 정도는 좀 지켜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잘 모르겠다고 하더라도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아이가 오르고 있다. 그리고 그런 경우가 있어요. 이번 학기 때는 좀 점수가 안 오르거나 아니면 아이가 그렇게 열심히 하진 않은 것 같다. 그런데 저희는 3개월마다 레벨업 시스템이 있어요. 레벨 테스트가 있다는 거는 그만큼 계속해서 검증을 받는다는 거거든요. 자기의 실력에 대해서. 그러면 친구들이 올라가는 걸 한 번씩 볼 때마다 나도 좀 용기를 내봐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더 열심히 해봐야겠다. 취약점을 파악해서 영역별로 구분을 해야 돼요. 내가 문법이면 개념 부분이 약한지 아니면 문제 적용이 안 되는지 문제 중에서도 투부정사가 약한지 이거를 파악을 해야 되고 그 부분을 좀 집중적으로 해줘야 돼요. 아이들은 틀리는 거를 좀 하기 싫어하기 때문에 그걸 더 오히려 피하거든요. 그런데 오히려 그 부분을 더 집중적으로 보완을 해줘야 치고 올라갈 수 있고요. 리딩 같은 경우도 어휘가 내가 부족하면 어휘에다 좀 더 투자를 한다든지 아니면은 문제풀이에서 좀 약하다든지 특정 유형이 있다든지 구문 분석이 좀 안 된다든지 직독직해 연습을 좀 더 한다든지 이렇게 취약점을 파악을 할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리뷰 시간을 확보를 해야 될 것 같아요. 틀린 문제를 다시 한번 보는 것. 그래서 문법이 틀렸을 경우, 페일을 한 경우에는 다시 한번 정리를 하는 자기만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어느 시점이 오면 저희가 아무리 말을 하거나 어머님이 아무리 말을 하셔도 별로 좀 와닿지 않은 시기가 있어요. 그런데 아이들은 좀 주변 분위기가 중요해요. 주변에서 다 공부하는 분위기면 아이들도 나도 공부를 해야 되는 게 당연한 거구나 라고 하는 그런 분위기가 있어요. 그래서 목표의식도 잡고 주변 아이들과 같이 선의의 경쟁을 하면서 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목고 최상위 목표 영어 학습 방향. 특목고를 내가 목표로 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일반고에 가서 최상위권을 유지하려면 영어를 어느 정도 준비를 할까? 방향을 말씀드릴게요. 수능 1등급 고교 내신 1등급 목표입니다. 당연히. 그리고 문법을 기본기를 탄탄히 해 놓으실 필요가 있어요. 몇 문제 안 나오는데요. 그런데 그 몇 문제가 아니라 독해력, 그리고 라이팅, 스피킹에도 모두 연계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놓치면 등급이 달라질 수가 있기 때문에 하나도 놓치지 않고 갈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탭스 문법으로 나중에는 정리를 한번 중등 가서 해줄 필요가 있고요. 어휘 같은 경우는 지금부터 기본기, 중간 난이도, 그리고 고난이도까지 준비를 해주셔야 되는데
교재를 막 많이 사가지고 한다? 이것보다는 현재 레벨에 맞는 거를 하면서 독해에 있는 교재에서 부족한 부분들을 보완하는 쪽으로 같이 독해에서 문맥상에서 어떻게 단어가 쓰이는지 그 부분을 중점적으로 갈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저희가 이미 교재 자체가 난이도가 조금은 있어요. 지금 초등이지만 약간 중등 정도, 고1 정도 이렇게까지 올라가기 때문에 본인에 맞는 레벨에 맞춰서 하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정독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꼼꼼하게. 어느 정도까지는 찍어서 하는 게 어느 정도 점수가 나와요. 요즘에 아이들이 상당히 감이 좋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까지는 나오다가 어느 시점에서 점수가 안 나와요. 지시어 문제라든지 아니면은 정말 세밀하게 분석을 해서 맞출 수 있는 문제라든지 이게 한계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부터 좀 꼼꼼하게 기본기를 탄탄하게 정독이 필요하다. 그리고 이제 나중에는 이거를 가지고 패러프레이징까지 할 수 있는 정도까지 계속 저희가 순차적으로 연습을 시킬 거니까 너무 걱정은 안 하셔도 되고요. 성문 종합에서 장점은 특히 장문 독해라든지 고전, 너무 좋은 글들이 많다. 클래식이잖아요. 그래서 이 글들을 어느 정도 이해를 할 수 있다면 나중에 중고등 가서의 고난이도의 문제들을 접할 때 보는 시선이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방향을 좀 세우면 좋을 것 같고, IB 수업은 저희가 원어민 선생님이 영어로만 하는 수업이잖아요. 그래서 사회적, 철학적 주제에 대해서 스스로 탐구할 수 있게 꼬리에 꼬리를 물고 자기가 리서칭 해보고 더 궁금해서 파헤쳐보고 그런 자기 주도적인 역량을 키우는 그런 수업이 될 거예요. 비판적인 사고력이나 융합적인 사고력, 이 영역과 다른 영역을 합쳐서 종합적으로 사고하는 능력을 키울 수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IB 인문학은 시나 소설이나 텍스트 기반으로 해서 많이 나오기 때문에 단순히 그냥 비문학만 한다기보다는 이런 다양한 장르의 문학들을 접해볼 필요가 있어요. 작가의 의도를 파악을 하는 거죠. 한번 읽어봤어요. 이게 아니라 여기에서의 나오는 상징성이라든지, 만약에 위대한 개츠비에서 어떤 부분이 나왔으면 이건 메타포가 어떤 게 있는지 이런 거를 한번 유추해보면서 가는 게 상당히 다르거든요. 그리고 이걸 바탕으로 이제 자신과 관련해서 어떻게 생각을 논리적으로 할지, 저는 정말 이 라이팅까지 가는 부분이 영어에 있어서 아웃풋의 끝판왕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정말 최극상위권 학생은 나중에 이 부분에서 좀 갈릴 수가 있으니까 지금부터 준비를 해줘야 된다. 이것까지 뭐 굳이 준비해야 되나요? 어차피 뭐 리딩하고 문법만 잘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라고 하실 수가 있는데, 영어가 다 모든 게 전반적으로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사고력을 키워주는 것 자체가 독해 지문을 바라볼 때도 아이가 시선이 다르고요. 같은 수업을 들어도 흡수력이 달라지기 때문에 방향은 이렇게 넓게 깊게 잡고 가는 게 좋습니다. 자, 독해를 말씀드릴게요. 직독직해, 해석 정확도 중요하고요. 당연히 어휘는 중요하겠죠. 그런데 주어 동사 잡기를 잘 못하기 때문에 동사를 잘 끊어내는 거. 그런데 아이들이 이제 이 문법을 배우게 되면 투부정사, 동명사, 분사 이런 것들을 배우게 되면 얘네들을 어떻게 처리할지를 배우게 되거든요. 그래서 독해할 때 주어 동사, 본동사 잡는 거 되게 중요하고요. 그리고 토플 문제를 활용해서 저희가 배경 지식, 독해 유형, 특히 이제 수능이나 나중에 이런 난이도 있는 문제들을 내신을 풀 때 추론, 삽입, 요약, 이게 정말 어렵거든요. 이 부분들도 토플에서 준비를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질문의 키워드를 잡아서 아이들이 이제 문제를 풀 때 질문을 좀 흘려보내는 경향이 있어요. 질문에 있는 키워드를 잘 잡아내야 텍스트에서 그 부분을 잘 잡아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문맥을 통한 단어나 구문을 이해하는 능력이나 시간관리 능력까지 토플 문제를 활용을 할 거고요. 오답 리뷰는 확실하게 해야 돼요. 특히 답의 근거가 되는 부분들은 해석을 좀 꼼꼼하게 해야 돼요. 이렇게 틀린 학생들 보면 해석이 정확하게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충은 알겠는데요. 이건 것 같았어요. 정확하게 해석을 했다면 아이들이 어느 정도 지금 5, 6학년이면 상당히 지금 인지 능력이 많이 올라왔거든요. 논리력이라든지. 그래서 해석 정확하게 해야 된다. 그리고 선택지 답은 B예요. 그런데 나는 A를 골랐어요. 그럼 이 둘의 차이를 느껴야 돼요. 둘의 차이를 같이 수업 시간에 아니면 집에서 따로 공부할 때 비교를 해야 된다. 그리고 수준별로 좀 보시면
기본 난이도와 중급 난이도와 고급 난이도의 아이들을 봤을 때 레벨별로 좀 집중적으로 해야 될 부분을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현재 기본 라인에 있다. 그렇더라면 어휘와 구문 독해 꼼꼼하게 해석하는 직독직해, 문장 정확도, 핵심 단어 잡기 이 부분에 좀 더 집중을 하고요. 주제 잡기, 어떤 내용이 핵심 내용인지 이런 부분들을 집중적으로 할 필요가 있고요. 중급 정도 된다라고 한다면 일단 구문 독해와 토플 독해 위주로 문제풀이가 조금 안 될 가능성이 있어요. 배경 지식도 좀 부족한 경향도 있고 계속 좀 늘려가야겠죠. 그래서 문제 적용력에서의 구문 독해나 토플 독해를 같이 활용을 하면 좋을 것 같고, 이제 고급 난이도, 여기 학생들은 기본 문제들은 그렇다 치더라도 이제 실전 문제에 나오는 난이도 있는 문제들에서 어떻게 오답을 접근할 것인지, 그리고 좀 더 난이도가 있기 때문에 논리적인 사고력이 한 단계 또 깊어져요. 그래서 좀 심화 영어 정도에 해당하게끔 여기에서 나오는 상징성이라든지 그리고 패러프라이징을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부분에 좀 더 집중적으로 준비를 하면 좋을 것 같고, 그 난이도 자체가 탭스 유형 같은 경우는 뭐 철학적이나 사회적이나 정치적이나 이런 문제들이 나오니까 사실 저희 초등에서 좀 받아들이기 좀 어렵다라는 느낌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나중에 이해하기 위해서는 지금부터 조금씩 그 문제 유형 접근이 필요하다. 그리고 저희가 여기에서도 이제 어휘를 알아야 저희가 해석을 할 거니까요. 특히 중요한 어휘가 있어요. 그런 어휘들은 선생님이 좀 강조를 해서 유의어라든지 아니면은 반의어라든지 이런 것들도 같이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문법의 중요성, 4대 영역 기본이잖아요. 의미 전달의 정확성을 위해서 저희가 활용을 하는 거예요. 문법만 한다고 해서 영어 실력이 늘지는 않아요. 절대로. 하지만 이 문법을 하게 되면 나중에 정확한 독해력에 있어서는 상당히 도움이 되고요. 내신 대비해서 정말 절반 이상이 문법이 나올 정도로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요. 서술형 문제의 배점이 크거든요. 그래서 이 문법에서 실수하면 마이너스가 크다. 문법 공부 방법은 개념과 용어를 정확하게 하자. 컨텐츠가 뭐가 있는지를 먼저 알아야 돼요. 아, 이런 게 있구나. 이런 구성이구나. 다양한 문제들을 풀어볼 거예요. 틀린 문제는 오답을 다시 한번 리뷰하는 시간을 가져야 되고요. 내가 취약한 영역이 있다. 나는 투부정사가 약하다. 그럼 투부정사 한 장이라도 더 풀어봐야 돼요. 문제의 의도를 좀 파악을 해야 돼요. 저희 아이는 문법을 많이 했는데요. 의리지를 않네요. 왜 그러죠? 이제 문제 적용력에서 거기에서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건데, 개념은 많이 이제 좀 공부했어요. 그런데 이제 문제를 풀 때 이게 뭐에 해당하는지 아직 구별을 못하는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문제를 풀면서 개념도 다시 한번 공부하고 복습하고, 문제를 풀면서 이 문제와 개념을 연계시키고, 이런 유형들로 나올 수 있다는 거는 좀 다양하게 접해야 되죠. 그리고 전체적인 큰 그림을 볼 필요가 있어요. 투부정사 문제만 나왔을 땐 잘 풀었어요. 그런데 이 준동사라는 큰 카테고리 안에 동명사, 투부정사, 준동사, 이거를 이제 큰 틀로 봐야 되는데 그거를 못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어찌됐든 저희가 그 문제가 나왔을 때는 풀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대비를 하려면 큰 틀, 그 전체적인 그림을 파악을 하고 있어야 된다. 이거를 지금부터 해야 되나요? 라고 하시는데 저는 그렇더라고요. 문법이 어른들이 생각하시는 부분처럼 그렇게 한 번에 들어오지 않아요. 그리고 정말 방대하고, 문제는 뭐냐면 투부정사랑 동명사만 시험 볼게요 하면 애들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중1, 중2, 중3, 고1, 고2, 고3 갑자기 양을 30%에서 100%, 200% 준다라고 했을 때 그걸 다 쳐내야 되거든요. 그러려면은 최대한 아이들이 끌어올려줘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절대 빠르지 않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 한 번 해서 끝나는 게 아닌 거 아시죠? 그래서 아이들이 그때 가서 너무 숨이 턱턱 막히게 한 번에 이제 몰아서 넣으면 너무 힘들거든요. 그래서 문법 초등에서 했던 아이들은 중등 가서도 어렵긴 한데요. 그래도 좀 그때 해놓길 잘한 것 같아요. 그런 아이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지금부터 자연스럽게 스며들게끔 준비를 시킬 필요가 있다. 지금 틀려도 사실은 괜찮습니다. 사실은 지금은 아이들이 초등학생이라서 많이 틀리고 많이 다시 풀어보고 해야 될 시기라서요. 괜찮고요. 그리고 라이팅.
라이팅이랑 스피킹 학습 정렬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게 꼭 필요한가요? 저희가 이제 곧 중학교 1학년 올라가는데 저희 아이는 문법하고 리딩만 하고 싶다 라고 하실 수도 있는데 이게 모든 게 연결됐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자기의 생각을 뭐 3번이다, 2번이다, 5번 하는 것보다는 앞으로는 좀 더 논리적인 비판적인 사고력, 자기 생각을 정리를 어떻게 해서 아이가 자기만의 사고를 갖고 있는지 그런 부분들이 아이의 그 경쟁력이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고 그리고 중등 가면 막상 시간이 없잖아요. 그래서 초6까지는 제가 봤을 때는 라이팅이나 스피킹은 같이 병행을 해야 된다고 추천을 드리고 그리고 원어 수업과 한국어 수업의 균형을 좀 가지고 갈 필요가 있다. 이 스피킹하고 라이팅 같은 경우는 지금 충분히 아직까지는 더 보완이 필요한 영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저희가 이 나중에 앵무새 죽이기라든지 다양한 좀 난이도 있는 소설들을 볼 때 지금 초등에서 하고 있는 부분들이 밑바탕이 돼서 이런 작품들을 좀 더 깊이 있게 바라볼 수 있는 시야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IB 수업을 아이들한테 물어봤을 때 뭐가 좋니? 라고 했을 때 좀 어렵긴 한데요. 생각을 안 해봤던 부분에 대해서 생각하게 돼요.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다. 진짜 제대로 하고 있구나. 너무 좋다. 그리고 뭔가 찾아보게 되고 궁금하니까. 특목고나 의대 진학할 때 이제 필요한 부분들이 이런 부분들이에요. 당연히 토플이나 탭스 유형의 문제들은 잘 풀어야겠지만 이렇게 좀 확장을 시켜줄 필요가 있다. 근데 나중에 이제 이런 작품들을 하기 위해서는 지금부터 좀 문학 작품으로서 바라보는 시야가 필요하다. 그래서 이 IB 교재가 또 따로 있어요. 그래서 스스로 탐구하고 토론하고 발표하고 자신의 상황을 탑픽과 연결짓는 그런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저도 이제 아이들이 이제 스피킹이나 라이팅 쓴 걸 봤을 때 너무 좀 진부한 얘기보다는 뭔가 자기의 정말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글들을 봤을 때 뭔가 다르다라는 느낌을 받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바탕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궁금해 하실까봐 저희가 간단하게 준비만 했습니다. 중등 1학년 목표치가 있어요. 어휘, 독해, 문법, 듣기별로. 그래서 어휘 같은 경우는 고교 필수 수능 어휘까지 저희가 준비를 시킬 거고요. 유의어, 반의어까지 좀 더 준비를 시켜줍니다. 그리고 독해는 지문 분석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수능 1등급 목표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문법 같은 경우도 답의 근거까지 물어보거든요. 그래서 정확도를 상당히 중요시 여기는 그런 문법이고요. KNS 중등 상당히 아이들이 잘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중등을 목표로 저희 초등으로 많이 오고 있는데 커리큘럼이 잘 준비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저희 KNS 어학원 현재 아이들이 정말 열심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정말 좋은 결과를 많이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믿고 좀 기다려주세요. 저희